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힘들 때마다 가발은 나에게 미친 듯이 속삭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새내기가 된 지도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나에겐 한 가지 병이 싹트고 있었다. 학창시절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공부에 매달리는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남들은 다 겪었던 늦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옷에 신경 쓰느라 계절 학기까지 신청해야 할 위기였지만 지금의 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 스타일부터 옷을 잘 입는 법 등 패션 잡지부터 시작해 연예 기사까지 정복하며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내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 생머리라고 하기엔 웨이브가 심했고 곱슬이라고 하기엔 나름 부드러웠던 내 머릿결. 남들은 왁스가 가장 잘 먹혀서 스타일링하기가 쉽다고 부러워하기도 했던 반곱슬 머리였다. 처음 패션에 신경 쓸 무렵 미용실에 가서 매직 스트레이트 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찰랑이는 생머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렇게 머릿결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며 머리가 자라 내 본연의 반곱슬 머리가 눈에 띄게 된 걸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원장이 너무 자주 하면 머릿결이 너무나 상할 수 있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았고 그렇게 점점 내 머리는 푸석푸석하다 못해 지푸라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갔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조차 꽃단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매일같이 수시로 고데기로 집에서조차 머리를 펴고 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머릿결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좌절감에 빠졌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수업을 빼먹고 집에서 운둔형 외톨이로 살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에게서 요즘 군바리들도 휴가 나와서 많이들 쓴다는 가발 이야기를 들었고 난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집 밖에 도저히 나갈 수 없던 참이라 요즘 같은 세상엔 밖에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 새삼 고마움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발이라고만 찍어도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무수하게 나열되었고 이것저것 오랜 시간 살펴보던 중 유독 눈이 가는 상품이 있었다. 그렇게 원하는 긴 생머리의 가발이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임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고 다음날 받아볼 수 있었다. 요즘 택배는 정말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포장을 뜯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찰랑찰랑 윤기까지 흐르는 가발이 들어있었고 난 바로 화장대에 앉아 써보기로 했다. 처음 써보는 가발이었기에 완전히 착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자 너무나 예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가발로 인해 활력을 찾은 내 일상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까지 받았으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자 점점 나의 가발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가발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발을 벗은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은 떠날 것만 같았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내 머릿결을 유독 사랑했기에 차마 가발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난 가발을 벗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도 그냥 가발을 쓴 채로 감았고 그 짧은 순간도 남편에게 들킬까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건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부터 그는 점차 야근이 많아져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난 그가 내 비밀을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난 모든 게 끝났다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가발은 내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친구들 중 한 명인 수진이가 남편에게 입을 놀리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은 이미 수진이에게 갔다는 것. 둘은 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난 그에게서 버려질 거라는 것. 가발이 알려준 덕분에 난 제2의 활력을 얻었고, 하루하루가 마치 처음 가발을 쓰게 되었던 그때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 행복해져만 갔다. 남편은 내게 이전처럼 잘해주었고, 난 수진을 용서해 주었다. 덕분에 오늘은 큰맘 먹고 남편과 수진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질 듯 많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낙지 전골이었는데, 이놈의 낙지가 얼마나 싱싱한지 냄비 속에 넣었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들이 하나둘씩 제 멋을 뽐내고 있었고, 난 메인 요리인 낙지 전골의 국물간을 보고 있었다. 약간 비릿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했고, 난 그에게 칭찬들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한껏 들떠 있었다. 적당히 자작한 국물에 웬만큼 다 익었겠다 싶었던 나는 식탁 중앙에 조심스럽게 전골을 올려놓았고, 그때 마침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난 그 가슴을 느끼고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어 제꼈으나 그곳엔 처음 보는 사내들이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당신을 박진철 씨과 이수진 양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집에서 풍기는 비릿한 악취에 말을 잇다 말고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집 안에 들어와 악취의 근원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옆에 있던 계급이 낮아 보이는 사내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속을 개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고, 인간의 내장으로 보이는 건더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으며, 식탁 위의 요리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별로 차려진 듯했고, 냄비 속엔 뇌로 보이는 물컹하면서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찐득한 것이 2개가 들어있었고, 국물엔 눈알과 귀, 그리고 손가락 등 끔찍한 살덩어리들과 장기들이 떠다녔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경찰을 바라보며 난 별일 아니라는 듯 현관문을 잠궜고,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입을 열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괜찮으시면 좀 드시고 가세요. 순간 내 머릿결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나부끼며 내 얼굴을 가렸고 내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걸렸다. 두 번째 이야기, 구더기의 맛을 알아버렸다. 어딜 근본도 없는 개잡것이. 할아버지는 내가 막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내쫓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 벌어다주는 돈으로 입고 먹는 주제에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이 참 꼴같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여자가 자신을 먹여 살린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신 듯 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는 일이 부쩍 잦아지시더니 급기야 연탄을 제때 갈지 않았단 이유로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얼어 죽은 뒤 옆집에서 고구마를 훔쳐먹으며 삶을 연명하던 나는 엄마를 찾기 위해 고구마 5개를 챙기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옆집 아이 중 첫째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5개밖에 못 챙긴 게 모뇌 아쉬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보았다.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로 잘 들어가지 않아 기분이 약간 이상했다. 엄마가 있을 땐 그나마 온기가 느껴졌던 집은 할아버지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대신하고 있었다. 자존심만 세가지고 라고 말하며 구더기가 들끓는 할아버지의 시체에 침을 뱉었다. 침 주위로 몰려드는 구더기들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는 고구마를 내려놓았다. 역겨우면서도 어딘가 귀여운 느낌이 드는 구더기를 한 마리 집어 손바닥에 올리자 구더기는 힘차게 요동쳤다. 이 구더기가 만약 책에서 본 코끼리만 하다면 구더기의 발버둥에 집이 뭉개졌을 거라는 상상을 했다. 나는 고구마와 구더기를 번갈아 보았다. 갈등하다 나는 고구마도 아낄 겸 손바닥 위에 올려진 구더기를 입에 털어넣었다. 한 마리여서 그런가
별 느낌은 나질 않았다. 너무 작아 이빨로 씹기 힘들 정도이니 조금 꺼려졌지만 할아버지의 배에 손을 넣고 움켜쥐었다. 썩은 내가 나는 고약한 살점 사이에 구더기가 박혀 있었는데 왜 그때 침을 꿀꺽 삼켰는지 모르겠다. 구더기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에야 이해가 간다. 할아버지의 시체에 있던 구더기를 남김없이 긁어먹고 난 후엔 일부러 고양이나 개 따위를 죽여 마루에 널어놓곤 했다. 어머니를 찾을 거라는 다짐 따윈 날아간 지 오래였다. 고양이에서 난 구더기, 개에서 난 구더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보았지만 사람에서 난 구더기가 가장 맛있었다. 그래서 난 사람을 죽였다. 그 대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죽였다. 앞에서 빌어먹을 경찰 나으리가 역겹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저놈도 날 죽이고 싶겠지. 얼마 전에 어머니를 보았다.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너무도 반가웠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도 날 사랑하시는지 나와 경찰후엔 출입 금지인 이곳에 버젓이 함께 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